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중물 박승입니다. 우리 그 손해평가사 시험, 특히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죠. 왜냐면은, 그 전에 미리 공부를 하더라도, 뭡니까? 시험, 그 2차 시험을 보는 당해 연도에 이론서가 발표가 되게 되면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돼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야, 지금 공부해도 될까? 둘이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기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1과목, 2과목에 대해서 이론서 교재 만든 것을 안내를 하는데 오늘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냐면 2025년도에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죠. 농구면 이론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곧 발표될 그 이론서의 내용, 개정되는 내용 또한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그 교재를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이제 그 따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금 현재 녹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혹시 이론 교재 그 안내 동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먼저 이걸 클릭할 수가 있어가지고, 1과목은 이렇게 해서 92면으로 만들었고요. 2과목은, 뭡니까? 118면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 표지 그냥, 제가 지금 이제 그 동영상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막 올리고 해야 되는데 촬영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실 기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먼저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교재 내용도, 요게 미리 제가 그 이론서 이렇게 교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내, 그 동영상에 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지만, 혹시 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무런 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과목은 92면, 2과목은 118면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진짜 1과목, 2과목 다 필요한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편집을 했지만 특히 2과목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정말 이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보험금 산정, 피해율 산정, 그리고 손해조사 시에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뭡니까? 녹여가지고 이론서를 만들었다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2025년도 이론서 이제 개정된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뭐 꼭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농업수입 보장 품목이 옥수수하고 보리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추가가 되겠죠.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확량 감소분도 보장해주고 또 만약에 가격이 하락이 된다면 그 하락분에 대해서도 뭡니까 피해로 인정해갖고 그 또한 피해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농업수입 감소 보장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품목인데 이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뭡니까 이론서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나쁜 쪽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도 간혹가다는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좋게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건 뭐 사실 보리 같은 경우가 새로 도입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뭐 마늘, 양파, 뭐 양배추 이런 것과 똑같이 그냥 그대로 수확량을 산정해 가지고 수확량을 산정하면 당연하게 실제 수입을 산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 수입에다가 실제 수입을 뭡니까 빼고 그것을 기준 수입으로 나누면 피해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율 값을 뭡니까 가피자 공식이 대입하면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보험금이 딱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뭡니까 염두에 안 둬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옥수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량이 얼마인가 그걸 갖고 이제 우리 그 이론서는 이제 피해 수확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량인 거예요. 그죠? 피해량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수확량을 조사해 갖고 이렇게 해서 실제 수입을 산정하는데 옥수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난제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농업수익 감소 보장 품목이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15조 문제로. 그렇다면 매년 금년에 나왔던 또다시 뭡니까? 마늘 같은 게 마늘이 또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 새롭게 이렇게 도입된 이 옥수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면 이 옥수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피해율을 산정할 건가? 그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될 거다. 그래서 이론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이거 뭐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산식화시켜서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기준수입이라는 것은 원래 평년수확량 곱하기 농지별 기준가격, 이게 뭐냐면 그 해당 농지의 보험가액인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서 뭡니까? 계약자가 뭡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상은 절대로 보험가입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험가액을 이렇게 산정하고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으로. 그런데 옥수수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예, 표준 수확량을 적용하죠. 옥수수는 그죠? 표준 수확량에 뭡니까? 농지별 기준 가격을 딱 곱하면 그 옥수수 밭에 뭡니까? 보험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50%에서 100%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80%에서 130%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좀 특이한 품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옥수수는 기준 수입은 이렇게 구한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2차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실제 수입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실제 수입 같은 경우는 이거 수확량이 이만큼 됐으면 거기다가 어떻게 되면 미보상 감소량이 되니까 뭐니까 이런 부분만 빼고 나면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가격을 곱해버리면 실제 야 얼마쯤 이번에 수입이 되는구나. 예, 수확기가격이 조금 적은 걸 곱해줘야겠죠. 그래야만이 가격 하락분을 보상해 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데 옥수수는 뭘 조사하냐면은 피해 수확량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게 실제 수입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기준 수입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보험 가액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사고가 없었을 때 해당 농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입이 기준 수입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보험 가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해액, 우리가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손해액을 산정하려 했죠. 피해 수확량을 산정해갖고, 그죠? 예, 그 손해액을 빼줘버리면 결국 뭡니까? 예, 기준 수입이 만약에 그 옥수수 농지가 있는데 만약에 손해액이 이번에 400만 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예, 600만 원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0만 원이 피해됐다면. 이렇게 해서 실제 수입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어떤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냐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가격을 곱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 수확량 곱하기 가격을 곱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이 뭡니까? 가입할 당시에 가격하고 실제 그 수확 당시에 가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손해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준 가격보다 수확 가격이 더 클 때는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피해가 발생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대로 기준 가격이다 피해 수확량을 딱 곱해주면 만약에 기준 가격이 2,000원이에요. 피해 수확량이 만약에 1,000kg라고 할까요? 그러면 얼마가 그 손해액이 발생됐죠? 예, 2,000원 곱하기 1,000 하면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냥 손해액을 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걸로.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식이 스스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실력 다지기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산식이 있으면 따따따따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산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해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쉽게 산식이 더 쉽게 떠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확기 가격이 적어져요. 그럼 가격 하락 부분도 뭡니까? 포함해서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산식이 바로 요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은 교재 안내하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실력 다지기 강의 때 이론서를 제가 만든 이 교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뭡니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하나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건 뭐 평년수학량 대체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막 이제 그 뭡니까 10회 때 특히나 뭐 단서조항 물음 3으로 이제 해갖고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범자 거기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령 추서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어떻게 되느냐? 뭐 해갖고 그 사유는 뭐냐? 이렇게 적으라고 이제는 물음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뭡니까 출제가 가능한 내용은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 뭡니까 이렇게 교재다 다 실었다 하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농업수익 보장 품목으로 옥수수 보리가 들어왔는데 옥수수만큼은 반드시 새롭게 공부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농업수익 보장이 15점짜리 매년 출제되는데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15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바뀐 게 또 크게 큰 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해가림 시설 할 때는 항상 감가상각하는 걸 우리가 해가림 시설을 공부할 때 감가상각이 어떻고, 경영감가율이 어떻고, 그죠? 장가율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배웠을 겁니다. 2차 공부하신 분들은. 그쵸? 그런데 이제 해가림 시설도 농업용 시설물하고 똑같이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을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전에, 1억짜리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쵸? 해가림 시설이.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할 때는 그 10년 전에, 설치할 때 가액, 1억으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현재 5천만 원 감가상각 돼갖고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5천만 원 되겠죠. 원래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얼마나 손해기 발생이 된다.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특약을 딱 가입을 함으로써 아이고 이것은 비록 현재 가치는 5천만 원이지만 1억을 기준으로 해갖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시설물처럼 해가림 시설도 이거 도입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바뀐 것은 농민한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당연히 좋은 거죠. 예, 감가상각 해갖고 이거 맞지? 현재 야 1,000만 원밖에 안 되네. 남아있는 가치가 1,000만 원에서 이번에 한 50% 정도 피해됐네. 500만 원 지급할게. 이렇게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설치할 때 1억짜리로 딱 해가지고, 이번에 50% 피해됐네?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인데도 5천만 원 주겠다는 얘기예요. 제조달 보장 가입 보장 특약을 가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계약자들한테 얼마나 좋게 지금 바뀐 겁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교재 내용할 때, 소액 산정할 때,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어떻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고, 여기 또 이제, 특약을 가입한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연화시켜서 다 그런 내용들을, 이뤄서 발표되게 되면, 새롭게 막 또 교재 바꾸고, 수정하고, 줄 긋고, 지금 현재 미리 작년부터 이렇게 강의 시작한 분들, 2차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다 이걸로 배우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그러면 새롭게 또 수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다 이렇게 새로 바꿔서 넣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는 잘 보시면 알지만 여기 지금 잘 보면 여러분들 해가림 시설 공부하시면 알 거예요. 20%인 경우는 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20% 초과하면서 강화된 이런 경우는 보험가액 20%를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론서에. 이게 뭔 얘기인지 막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보험가액 피해액하고 보험가액 20%하고 피해 곱하기 감가상각을 한 거하고 피해액에서 감가상각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값을 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산식을 이게 이론서 이렇게 있지는 않죠. 예, 산식을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풀어야 돼?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산정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이 산정 플로우가 여러분 이론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풀면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에 뭔 단계가 있습니까? 보험가액 20% 산정. 하라고 제가 돼 있죠. 20%를 산정하면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보험가액 20%를 산정을 딱 해가지고 그 산정을 하고 되면 보험가액 20%는 딱 나오잖아요. 얼마다 하는 게. 그럼 피해액은 그냥 감가상각하지 않은 거, 그렇죠? 감가상각하지 않은 거니까 쉽게 계산하지 않아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하게 감가상각했으니까 피해액에서 감가상각했으니까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거 세 가지를 다 산출하지 않아도 그냥 보험가액 20%만 뽑아놓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한 값이 뭔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께서
파악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면.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플로우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참 잘 봐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왜 제가 여기는 손해계 10%고 여기는 손해계 10% 한도해갖고 10% 한도에는 경항펜 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2차 공부가 무슨 대단하게 엄청나게 많은 걸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한 문제를 맞추고 틀리는 거는 요 차이를 아느냐 모르냐, 요걸 실수하냐 안 하냐, 이걸로 15점 문제가 맞고 틀리고 하는 겁니다. 15점이 평균점수 7.5점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경항펜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보통 자기 부담금은 어떻습니까? 손해액이 만약에 500만 원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부담금 차감하는 거는 손해액의 10%를 차감하겠죠. 그렇죠? 그럼 50만 원을 차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손해액의 10% 한도가 있으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도 손해액의 10%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50만 원을 차감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뭡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면 그걸 다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 최소한 손해액의 10% 한도로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50만 원 이상은 이상을 썼더라도 50만 원까지만 그 잔존물 제거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잔존물 제거 비용을 1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다고 50만 원을 인정해줘요? 아니겠죠. 10만 원은 손해액의 10% 한도니까 10만 원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한도가 있냐 없냐 요 차이점.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보험금 산정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 그것을 이해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이게 무슨 많은 것을 지식을 외우고 외우고 한다고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론서 2과목 이론서를 60페이지로 이론을 요약해갖고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100% 여러분께서 풀 수 있다. 자신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분들은 제 지금 얘기 딱 들으면서 아이고 맞네. 진짜 정말 이 사람 말이 맞아. 박승 선생 말이 맞아. 이렇게 아마 무릎을 팍팍 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당연하게 제가 볼 때는 이 교재에 무조건 놓고 삽니다. 만약에 본 강의를 다른 데도 신청 안 했다면 분명히 제 강의 신청하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벌써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은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몰라요. 예, 기억력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안내해줘도 이게 뭔 얘기야?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시험을 한번 쳐보신 분들은 진짜 정말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이제 알 듯 말 듯 한 상태에서 제 이 안내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바로 그 이거구나. 진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금년에는 꼭 진짜 정말 다시 한 번 더 재도전해가지고 반드시 내 목표를 이루고 말 거야. 그렇게 마음이 바뀌신 분들이 많으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안내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길죠. 원래 안내 동영상 설정 5분 해야 그래서 보고 이거 판단을 하시고 할 텐데 이거 무슨 일반 강의처럼 1시간씩 녹음을 하고 있으니 누가 이거 보다가 끝까지 보겠어요? 이거 교재 판매하는 동영상 안내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야 이 양반 혼자 양반 따다다다 떠들고 있어 이러고 그냥 중간에 나가버리신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공부 진짜 정말 내가 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시험을 쳐보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진짜 이게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야 하고 아마 끝까지 들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그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시험 이거 너무 쉬워 이렇게 아주 혹시나 대충 했다가 운 좋으면 합격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 저는 그분들은 제 책을 안내하고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떠들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연찮게 제 동영상을 접하게 됐을 때 분명히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희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론서가 발표되더라도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다 미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견과비율이 또 바뀌었어요.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고추는 이제 49.5%. 옛날 거 일부러 제가 떠들지 않습니다.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께서 10일에 시험 볼 때 알아야 될
그 뭡니까 준비기 생산비 개수만 알면 됩니다. 뭐 과거에 어떤 게 필요 없어요. 과거를 뭐 떠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0일에 필요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바로 이제 10회 때 보면 여기 보면 52.7이잖아요.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아 여기서 이걸로 바뀌었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495만 딱 뭡니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도 너무너무 쉽게 바뀌었죠. 495에다가 559니까 여러분도 쉽죠? 이렇게 반대로 딱 해보면 그죠? 다시 돌아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쉽게 외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도 쉽게 말해서 육체 기출문제 막 여러분께서 뭐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게 뭐 옛날 거 이거 뭐 이걸로 막 이렇게 뭐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걸로 풀면 안 되시고 반드시 새로 바뀐 걸로 풀어야 되겠고 제 이렇게 기출문제 6회부터 10회까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어놨다 그랬죠? 예, 그것도 뭡니까? 당연하게 새로 바뀐 준비기 생산비 개수로 당연히 풀이를 했겠죠. 그죠?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당장 11회 때 써먹는 뭡니까? 그 실력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써먹을 수 있죠. 그리고 뭡니까 이번에 그 뭡니까 그 자기부담 비율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요거는 제 앞에 그 1과목에서 이제 그 자기부담 비율이니까 1과목의 내용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보장품을 이렇게 또 도표 만든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 수정해서 바꿔놨고요. 예, 바꿔놨고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을 갖고 또 이렇게 핵심 또 테마별로 제가 또 이렇게 분류해 갖고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자기부담 비율 뭐 인수제한 평년수학양식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1과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것도 필요하네요. 딸랑 요거만 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생산비 보장품에서 어떤 거는 20%형으로 가입되고 어떤 거는 10%부터 가입되고 막 이렇게 또 나누다 보니까 그걸 갖고 또 막 외우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전 품목이 다 생산비 보장품목 전 품목이 다 10%형부터 가입이 되고요. 예. 양배추도 아유 막 해주려면 10%부터 해주지 그것도 양배추만 또 특이하게 15%형부터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죠. 그것 또한 10%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자기부담비율 10%부터 가입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는 계약자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NH농협손해보험한테 제가 어떤 데는 좀 속상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계약자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점은 앞으로 손해평가사의 전망도 당연히 좋은 게 있겠죠. 이렇게 상품이 좋으면 당연하게 가입할 겁니다. 만약에 자기부담 비율 90%부터 가입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보험을 들겠습니까? 예, 손해액의 90%를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은 낮아지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도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하도록 해서 뭡니까 원래는 10%를 가입할 때는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입하고 15%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입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20%부터 이게 아무리 해당된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보면 뭐 양파 마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자 10%부터 가입한다고 해놔놓고 왜 뭡니까 그 뭡니까 그 농업수익 감소 보장 품목들 왜 이거는 또 10%부터 가입 안 되는지 막 뭐 혼선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해봐 보니까. 그러니까 농업수익 감소 보장 계약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당연하게 10%형 품목이라 하더라도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20%형부터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당연히 가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코멘트를 해놔놓고 가장 대표적인 걸로 여기 지금 잘 봐보세요. 드롭, 블루베리, 수박, 봄배추, 갈물. 요 녹색으로 표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금년에 새로 도입된 품목이에요. 이런 새롭게 도입된 품목은 무조건 넣고 10%형, 15%형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0%형으로 가입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지잖아요. 자기 부담금을 많이 차감해야만이 보험회사는 뭡니까? 위험률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20%형부터 가입을 시킨다고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또 자기 부담 비율 그쪽에 가면 또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집어넣어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기존에 기존 품목 중에서 끝까지 뭡니까 20%부터 가입되는 걸 품목은 뭐가 있느냐 하면 호두, 살구, 유자, 귀리, 보리, 쪽파, 양상추, 딸랑 요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농업수익 보장 품목은 무조건 넣고 뭐죠? 예,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 때는 20%부터 가입 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요거만 공부를 해버리면은 자기 부담 비율도 끝
나는 겁니다. 그리고 10%용은 어떤 분들이 가입하느냐, 15%용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입하느냐, 요것만 공부하면 1과목의 자기부담 비율에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쵸?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자기부담 비율이 변경된 것도 다 한치 오차 없이 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책에다가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이제 된 것이 원래는 그 뭡니까? 재파정 보험금은 마늘, 재정식 보험금은 뭐죠? 예, 양배추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고추나 뭐 몇 개 품목 빼놓고는 드디어 뭐죠? 재파정, 재정식 보험금이 도입이 뭡니까? 도입이 됐어요. 예, 그죠? 그래서 또 그거만, 야, 어느 것이 됐는가 또 따로 이렇게 막 공부하시고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전 품목으로 다 확대가 됐습니다. 고추고 뭐건 다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은 다 재정식 보험금, 재파정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현재 그 약관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부하기 편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뭐가 재정식이고 어떤 것은 또 재파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그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제가 지난해인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강사분 이렇게 사실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막 야, 재파정 보험은 요거에 요거 요 두 문자로 해서 막 외우라고 막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재정식 보험금 요거니까 요걸 외우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의미는 뭐냐면 왜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파정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하면 나머지 지금 뭡니까? 그 지급사유라든지 뭡니까? 조사식이라든지 면적 비율을 구하는 산시의 보험금 사실 다 똑같아요. 딱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무나 파나 이렇게 시금치나 이런 거는 파종해서 작물을 재배하니까 예, 만약에 파종했는데 작물이 뭡니까? 잘못 자라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파종을 하겠죠. 그러니까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월동배추나 이 배추가 브로콜리나 양상추, 고추, 고랭지 배추 대충 특징이 보이시죠? 이런 거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정식을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을 했는데 이 작물체가 잘 자라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 다시 재정식을 하겠죠.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식해서 작물을 재배하니까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뭐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맨날 공부하면 안다 하는 것 같지만 야, 25%였나? 35%였나? 20%였나? 헷갈려. 시험장에서 그걸 벌써 헷갈려하는 순간에 시간이 벌벌 흘러버리죠. 그렇죠? 도리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그냥 뭡니까? 국민위원장 나오듯이 착착착 그냥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잘 봐보시면 보험 가입 면적, 이걸 왜 제가 색깔을 이렇게 해놨는지 여러분들 아실까요? 이게 뭐 사실 이거 뭐 실력 따지기 강의 가면 이제 제가 여쭤보면서 강의를 이제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 생산비 보장에서 2차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피해비율을 산정할 때 어떻게 나누죠? 그렇죠? 예. 그 피해 면적 나누기 실제 경작 면적이에요. 실제 경작 면적.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정식 보험금, 재파정 보험금은 잘 봐보세요. 뭐죠? 보험 가입 면적. 왜 이렇게 나눈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이거 사실도 외울 필요가 없겠죠. 예, 문제에서 준다면. 제가 출제원이라면 사실 실제 경작 면적, 가입 면적 따로 줘놓고 무엇을 적용하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출제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이만큼 올라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출제원 중에서 그 정도까지 이제 뭡니까 이해하면서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부분도 하지만 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 예, 이런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제가 이렇게 해놓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실력 따지기 강의 가시면 뭡니까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왜 이렇게 여기는 보험 가입 면적으로 면적 피해를 구하는지, 생산비 보장에 가서는 왜 피해 면적 나누기 실제 경제한 면적으로 면적 피해를 그걸 갖고 쉽게 말해서 피해 비율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용어는 그렇게 씁니다만 결국은 같은 의미겠죠. 얼마치 면적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거를 산정하는 것이 피해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다르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실력 따지기 강의 편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품목으로 확대됐다.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거 없어요. 이거 그냥 요것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교재다 하여튼 다 이렇게 품목이 들어왔다. 고추 들어온 거 보이시죠? 딱 한눈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다. 이론서가 발표되더라도 여러분께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신규도입 품목이 뭡니까? 두릅, 블루베리, 수박, 봄배치, 가을무예요. 근데 봄배치, 가을무는 생산비 보장 품목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그대로 가면 되고, 수박은 뭡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뭡니까? 왜 수확량을 산정해갖고 예, 그렇죠. 평균 수확량까지 그 차이를 보상해주는 수확감소 보장 품목이니까 그대로 풀면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게 혹시 이론서에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품목들 중에서도 출제해 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볍게만 알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두릅,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과실 손해 보장 품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실 손해 보장 품목은 복분 장기만 공부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어디라든지 그 뭡니까? 온주민감유라든지 아니면 수확 개시 후 무화과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구합니까? 아니죠. 완전 다 각각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각계격파를 하는 겁니다. 그죠? 과실손해 보장 품목만큼은. 그렇죠. 그러니까 두릅하고 블루베리는 따로 야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오늘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 블루베리도 딱 봐보면, 저도 처음에 그 복분자 그 공부하다가 제가 수험생일 때 제가 뭐 집어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랬다 그 다음에 제가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그걸 갖고 일어서는 막 너무 이렇게 어렵게 적어놓은 거야. 이것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복분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이거 피해 당연히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그러지만은 뭡니까? 나올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보험금 문제를 무조건 놓고 15점 문제니까 제가 이 과목 에 대해서는 전 품목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뭐 보상하는 제 이런 것도 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뭐죠? 우리가 뭡니까?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에는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특정에만 보장한다고요. 그런데 두릅, 블루베리는 혹시 그런가 싶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종합이형 그대로 다 보장을 해주고 있고, 뭐 요 보험 시기 정기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1과목에서 필요하네요. 그리고 보험가액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보험가액을 그냥 평년 수확량으로 해서 그 가격으로 하는구나. 원래는 그 뭐 가입 가격 뭐 이렇게 보통 하지만 다 용어가 다 다르죠. 그렇죠? 예, 표준 가격이라는데 이것도 그 약간의 보면 표준적인 킬로그램당 가격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용어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뭡니까? 가입 당시에 그 킬로그램당 가격을 곱해가지고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품목이 들어온 것도 다 이렇게 제가 다 뭡니까? 정말 그 시험에 필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이 결국은 1과목은 이거고 2과목은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피해가 얼마나 났나? 이거를 우리가 사고 나면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피해를 산정해갖고 결국은 피해율만 산정되면 가피정국이 대입하면은 보험금까지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이론서 다 기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간글 옹주밀감이,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해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수학기 잔존비를 굉장히 높게 잡아줬어요. 높게 잡아줬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11월 30일까지 보상을 하다가 지금 12월 20일까지 뭡니까? 주기약으로 더 많이 동상회를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H농협손해배수는 이거 절단 날 것 같으니까 잔존비를 굉장히 뭡니까? 어떻게 잡으려고 뭡니까? 지금 현재 수학기 잔존비를 변경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혹시 2차 공부를 하신 분들 계시면 땅방 느끼기죠? 요게 38이고 요게 아마 1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더 이렇게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막 항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12월 22일 날에 뭡니까? 보험사고를 났는데 달랑 주기약으로 보장받다가 19일이나 20일 날에 사고 났을 때는 100% 다 보장받는데 잔존비율이 다 있는 걸로 되는데, 아니 이게 딱 이틀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50%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지금 이제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민들이 막 항의하니까 한 해 만에 또 이걸 또 바꾸는 또 조금 더 아주 지똥만침
더 뭡니까? 소화기 잔존비를 높게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고 발생일자 어떻게 이렇게 산정한다. 그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런 걸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 또한 이론서에 다 막 이런 문제에서 제시할까 안 하죠. 제가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막 안내 코멘트까지 다 해주면서 이론서를 만든 겁니다. 예, 뭐 무슨 이론서에 그냥 무는 그대로 자구 그대로 막 편집해 갖고 한 그런 교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론서에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뭡니까? 이걸 읽어봐 갖고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동상의 표현을 구하는지를 전혀 이걸 읽어 갖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론서 어디에도 이거를 어떻게 구하라라고 안내가 돼 있지 않아요. 그걸 제가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명조처래 갖고 이렇게 구한다 하고 이렇게 정정방 이렇게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난이도 상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난이도 상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다. 그렇게 이론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지 않죠. 달랑 60몇 페이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다, 막 1년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도 공부해야 됩니다. 하는데 다 그런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과대 광고예요. 그게 아닙니다. 공부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60몇 페이지 그거 공부하는 거 그걸 못한댔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암기하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그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 피해를 구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문제에서 데이터는 다 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쥐싸매기 두 문자로 암기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셨죠? 제 1차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지만 진짜 필요한 내용들, 재배학 같은 경우는 달랑 병충해 고척해서 제가 이제 두 문자를 써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했고, 그리고 아마 단일식물, 장일식물, 중성식물, 그거 제가 두 문자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거 암기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현재 출제 나오는 형태로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이해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로 이 과목이 바로 그거예요. 암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셨죠? 간단하게만 요거 한번 볼게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게 12월 30일 날에 사고가 났다 칩시다. 그러면 0.9 곱하기 30 하면 어떻게 되죠? 27이 되죠? 예. 100 마이너스 37을 하면 당장 얼마 남습니까? 63이 남나요? 그렇죠? 예. 63에서 또 27을 빼봐 보세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36% 남는 거야. 아니, 이 12월 20일이 딱 지나자마자 딱 10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감귤 과수원에는 남아있는 감귤이 36%밖에 안 남아있어. 이걸로 소화기 잔 이걸로 잡아버린 거예요. 예, 이걸로 잡아버린 36%에서 피해가 났다. 예, 피해가 나더라도 어디에서 피해가 났나 이거를 기준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소화기 잔존 비율이거든요. 36% 남은 데서 동상이 피해 났을 거야.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00% 피해 나봐봐야 36%밖에 피해 더 잡아집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100% 피해 날 수 없죠. 예, 동상의 피해율도 50% 피해 났다 이런 거는 피해로 인정도 안 해주죠. 뭐만 피해 인정해줘요? 80%, 100%. 그걸로 따져보십시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게 특약을 가입하겠습니까? 동상의 특약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정책보험으로 해갖고 혼자서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왕이면 좀 계약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라고 출제하는 위원이 있다면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잘못된 거죠. 해마다 바뀌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여튼 이런 부분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기존에 이게 출제된 게 있겠죠? 제가 이걸로 당연히 바꿔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 이론 교재에서는 자,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나 하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생리장애가 추가됐어요. 이 생리장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해 혹시 1차 시험 제 강의 듣고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재배학 문제에 보면 벌마늘 나온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그쵸? 예, 그 벌마늘이 뭐냐면 마늘 쪽에 갈라져서 뭡니까? 자라는 그런 현상을 벌마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벌마늘이 생기냐면 겨울철에 겨울철은 추워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 예, 이상 고온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벌마늘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보상해 달라. 이런 많은 항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벌마늘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결국 재배 환경이 적절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잖아요. 이런 걸 갖고 생리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리장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환경적 요인 이런 게 있죠.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재배 환경의 그 요인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발생하는 장애. 그걸 갖고 생리장애라고 한다. 아마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한눈에 딱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 약간이 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벌마늘 한 개만 돌리시면 생리장애 그런 것은 벌마늘 그러니까 보상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농민들한테는 당연하게 수확량이 좀 이렇게 수확량 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피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디에서 많이 피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정상 마늘보다는 벌마늘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격히 하락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뭡니까? 그 농약물 제보험 들어도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도 막 난리치고 맨날 민원 발생하고 하니까 약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셨죠? 근데 제가 약간이 어디에다 들어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디에다 들어갔냐면 논작물,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수확 감소 보장, 팔과수, 그죠? 그리고 과실손해, 뭡니까? 복무감에다가 이번에 두릅하고 블루베리하고 이런 육과수 그리고 나무 손해 보장도 생리장애를 인정을 이제 생리장애로 해서 만약에 고사했다 이걸 인정을 안 해주죠. 고사 피해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것만 돼 있고 쉽게 말해서 밭작물 같은 경우 생산비 작물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가전종합 사과수에는 약간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땐 판매 시가 달라서 좀 이렇게 약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어디는 있고 어디는 인정 안 해주고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막 달라져 있다가 약간이 달라져 있다가 야 이거는 생리장애 인정해주고 요거만 인정해줘.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냥 큰 틀로 야 이런 것들은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제에다가 뭡니까 들어왔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 좀 바뀐 부분 있고요. 이것도 다 이렇게 뭡니까 이론서에다 다 적용시켰고 그리고 벼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 지원율이 또 감소됐어요. 적정은 지금 그대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바뀐 부분은 또 이렇게 또 수치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해 줬어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당연히 제시해 주는 게 맞는데 어떤 또 이상한 분 또 출제원 보면 옛날에는 뭡니까 생산비 작물 뭡니까 보험금을 구하라 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때 뭐 딸기가 나왔나 뭐가 문제 나왔 아주 옛날에 진짜 정말 선배님들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 시험 본 문제에 보면 보장 생산비 스캠에다가 보장 생산비를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딸기가 해마다 보장 생산비가 바뀔 텐데 그렇죠. 투입되는 비용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지겠죠. 그쵸? 물가가 오르니까. 그런데 보장 생산비도 주지 않고 생산비 보상 보험금을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걸 또 보장 생산비를 또 외우는 분이 계셔. 아이고 그게 아니죠. 그런 문제는 당연하게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원정답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원이 뭔 생각으로 그렇게 문제를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도리어 쾌재를 부르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 나왔다. 야 이거는 무조건 넣고 15점이니까 넘겨놓고 다른 문제 푸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이거 문제가 이상하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진짜 정말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아마 그것도 정답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구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달랑 요 두 개 품목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공부를 가면은 더 그래도 좀 혹시나 또 이상한 출제원이 나오면 어떡하지 출제를 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을 해소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놓고 아이고 나는 합격이야 뒤로는 합격이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양이 6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1과목 2과목 뭐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짜로 정말 이런 책 이런 교재가 나오기를 바랬을 겁니다. 예. 그렇게 제가 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나 가장 이제 여러분께서 애로사항인 개정되고 나면 또 새롭게 또 바뀌어서 또 이런 교재에다가 줄 긋고 바꿔놓고 새로 쓰고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집어넣었다. 아주 몇 가지 부분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그건 간단하게 메모하셔도 되겠고 그죠? 무시하셔도 되겠죠. 그죠? 큰 틀은 진짜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다 집어넣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것까지도 다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 재배 작물 중에서, 뭡니까? 그 홍고추 같은 경우는 가입을 안 시켜요. 그죠? 풋고추만 가입을 시키죠. 그 노지고추는 뭐죠? 오히려 또 풋고추는 가입을 안 시킵니다. 인수제한입니다. 홍고추만, 예, 가입을 시키죠.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시설 재배 작물에서 홍고추도 드디어 이제 가입을, 인수제한에서 풀어줬어요. 이제 홍고추도 가입을 가능합니다. 시설 재배. 예, 그리고, 수박도, 옛날에 애플 수박, 미니 수박, 복수박, 이런 것들은 가입을 안 시켰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으로 풀어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 인수제한, 비록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바뀐 부분은 다, 이렇게 제가 수정해가지고 다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이론서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사실 옛날부터 좀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뭐요? 화재는 원래 그 특약을 가입할만 보장해주지 주계약으로 보장 안 해주죠. 그래서 자연재해 조소에만 보장을 해주는데 그것 또한 자연재해 조소 때 어떨 때만 해준다? 시설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 해야만이 보상을 해주고, 그죠? 예, 그리고 뭐죠?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난답니다만, 무슨 폭설들, 특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그 피해만 인정을 해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조수해 같은 건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거기다 약간의 기술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7회 때 문제난데 그렇게 작성을 해야만 정답으로 처리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조수에는 그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멧돼지가 와서 시설 작물을 막 뜯어먹고 해쳤어요. 그럼 당연히 그 보상해 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조수의 피해잖아요. 그렇죠? 시설물에 피해가 없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연하게 바뀌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바뀌었다 하는 부분도 제가 다 이렇게 이론서에 간단하게나마 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시험 문제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옛날에 잘못된 것을 약간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귤 망감류 같은 경우는 동상이 부부장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약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다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얘기하려고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수학기 잔존비를 그냥 너무 적게 잡아줘. 그러니까 1월달 되면요, 1월 10월쯤 되면은 어떻게든 한 10%밖에 안 남아요. 예, 강귤. 그 10% 남은 데서 피해가 얼마나 나? 그렇게 피해를 산정을 하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화딱지나 그러면 내가 이 보장 안 받을래 하고. 예. 근데 망감류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원주민일갑은 특약을 가입해야 되지만은 망감류 같은 경우는 동상이도 피해가 없을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부보장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수확 개시 이후의 사고, 즉 12월 1일부터의 사고에 대해서는 동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특약을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마침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되는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새로 도입이 됐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부분이 새로 도입됐다는 거 이렇게 눈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봐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이론서에다 다 포함시켰고 요 복분자의 또 식물체 피해이죠. 이거 쉽게 말해서 경작불능보험금은 뭐죠? 우리가 가서 수확량 조사하고 피해가 얼마나 났나 이렇게 피해량이 얼마인가 조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보험사고 났어요 해서 가봐보니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만 되면 무조건 넣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가피자 공식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체 비율이 어떻게 확인하는가? 우리는 가서 하는 것은 바로 요것만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지 폐기했나 안 했나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딸랑 요것만 조사하면 끝인 건데 식물체 비율이 어떻게 하냐면은 고사식물체 면적 그러니까 보험가입 식물체 면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피해율이 얼마가 났구나 한 것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복분자도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요게 지금 복분자 해갖고 요게 이제 약간 내용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요런 거 한 줄 요런 거 한 줄 다 이런 걸 이렇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약관을 다 읽어본 거예요. 2024년도 지금 현재 발표된 약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그 기준으로 2025년도 시험을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작불능 부분에 할 때 실무제 비율은 고3 포기수를 본가입 포기수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고4 포기수를 가입 포기수로 나누어서 뭐죠? 실무제 비율을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요 갈로 한 줄 요걸 넣기 위해서 이걸 다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다 그 약관을 들여봐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야 이건 뭐지 할지 몰라도 이 정도까지 박승 선생이 다 이렇게 뭡니까 노력해가지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론서 발표되더라도 여러분께서 거기 혹시 또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뭐 큰 틀은 다 완벽하게 이론서에 반영해가지고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이론서 발표 전이라도 이 책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을 안내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요 강의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공지사항이라 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혹시 이제 본 강의를 아직까지, 2차 강의를, 1차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아직도, 강의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진짜 제 1차 강의도 그 유튜브라든지 카페에다 다 올려져 있어요. 예, 전부는 올려지지 않겠죠. 저 또한 이제 유료로 이제 강의를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맛보기 강의로 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들어봐 보시고, 이분 진짜 정말 나랑 맞겠구나. 이분 얘기가 그래도 좀 귀에 들리고 뭔가 좀 이해가 되고 느낌이 오네. 예, 그런 분들 혹시 있으면 2차 강의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1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 전날까지 진행하는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고, 교재 같은 것들도 다 제가 제공을 해드려요.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모의고사까지도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지금 다른데 강의 신청해서 새롭게 또 강의 듣기는 뭐하다. 그런데 정말 이제 박승 선생 책은 정말 가지고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교재를 따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제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저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했지만 제가 2차 강의를 하겠다 하고 지난해까지 마음먹지를 않았습니다. 마음먹지 않았는데 팬들이 원하고 하다 보니까 1차 강의 들은 수강생들께서 2차 강의도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준비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런 교재도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노력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책이 만들어진 게 새로 이제 교정하고 수정 좀 바뀐 부분, 오탈자도 수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30일 날 새벽 됐어야 이게 제가 1월 30일 새벽 됐어야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 책을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한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강의가 2월 10일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거고요. 제 카페 회원들한테는 2월부터 이제 2월이 되면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미리 안내를 드렸지만 왜냐하면 제가 1차 강의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정도 다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강의는 아마 1차 강의 최종 시험 치기 일주일 전 그때 제가 이제 모의고사 특강 같은 걸 따로 이제 마무리 특강 비슷하게 따로 또 진행을 하나 할 거예요. 그 전에도 마무리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하지만 모의고사 시험 전에 일주일만큼은 저 또한 1차 수강생들을 위해서 저 또한 같이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고는 8월 30일까지 쭉 달릴 겁니다. 2월 10일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교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재비가 3만 원이고요. 요 교재 신청 방법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험 만약에 한번 치러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느끼셨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연찮게 제 지금 현재 교재 안내 동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바로 이거구나 하고 분명히 제 교재를 그대로 즉시 신청해 주실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교재 안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다. 그죠? 예, 여기 보면 92면, 118면 사실 기출문제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공부할 분량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검증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2차 공부를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도 다 분석도 하고, 또 금년에 나왔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10회 시험만 갖고도 또 해보면 또 똑같아요. 결론은 버킹검이거든요. 그거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1부터 100까지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거하고, 그거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제 교재 이렇게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신 분이더라도 2차 공부를 내가 금년에는 11회 2차 시험 꼭 합격해야지 하고 공부하시는 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음에 올려드리는 2차 공부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꼭 여러분께서 한번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동영상을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